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붓펜으로 쓰는 캘리그라피 지필 캘리의 최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자의 정렬과 구도 잡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글씨를 쓸 때 보이지 않는 투명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글씨를 쓰는데요. 만약에 그 투명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글씨를 쓰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문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안정하지 않고 안정된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장의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보통 글씨를 쓸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선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선을 긋고 생각하면서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함께 연습을 하실 때는 일단은 연필을 가지고 선을 그으면서 한번 글자를 써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종이가 커서 50cm짜리를 이용을 해서 선을 몇 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정렬은 가로로 정렬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로로 정렬을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우리가 문장을 쓸 때는 가로와 세로로 정렬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글씨를 쓰게 돼 있죠. 근데 일단 가로로 일렬로 쓰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글씨를 쓸 때 이 정렬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문장이 굉장히 삐뚤빼뚤해지기 때문에 글씨를 아무리 잘 쓰고 강약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눈에 그 문장의 뜻이 전달되지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글씨를 써야 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 가운데 글씨가 이 가운데 선을 통한가 수 있게끔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를 그려보면 가운데 정렬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이 모음 정렬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딱 접히면 이렇게 딱 반으로 접힌 똑같은 크기로 딱 접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글씨를 쓰실 때 우리가 아래로 정렬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로 정렬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쓰는 게 문장이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아래로 정렬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래로 정렬을 하게 되면 모두 이렇게 밑으로 글씨가 내려앉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공간을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공간을 활용을 할 때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여기에 공간 활용을 하면서 글자를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추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아래로 정렬을 하시는 것보다는 가운데로 정렬을 하셔서 글씨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정감 있고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글씨를 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글씨를 썼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밑에 지금은 일렬로 한 줄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사실 밑으로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해서 글씨를 쓸 건 없지만 이거를 밑으로 가로 세로 배열로 해서 글씨를 쓰게 된다면 이 치읓자의 이쪽 왼쪽 획을 얼마만큼 더 뻗치느냐 오른쪽 획을 얼마만큼 더 뻗치느냐에 따라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운데 정렬로 해서 글씨를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행복한 우리 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썼던 문구인데요. 한번 가로 배열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글씨를 쓰시면 좀 더 안정적인 글씨를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가로로 배열을 해서 쓰실 때는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로 배열 말고 우리가 세로 배열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세로 배열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뭐 세로로 쓰는 경우에도 많지만 세로로 쓰는 경우는 많이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세로 배열을 할 때 같은 경우에
세로로 배열을 할 경우에 이 모음을 이 기준선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글자 자체를 가운데 정렬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을 한번 써볼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이 바람에 스치 문다. 이렇게 모음이 기준선에 가깝게 이렇게 치우쳐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이 글이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사실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선 쓰신 거를 약간 지워 보세요. 지워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눈에 확연하게 좀 틀린 부분이 있으시죠? 이거는 약간 오른쪽으로 모음이 다 붙어 있으니까 사실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쓰면 오히려 세로 배열도 보기에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배열로 쓸 때는 여러분이 모음 기준으로 해서 쓰셔도 되고 가운데 정렬로 해서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거는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보통 가운데 가로 정렬만 쓰고 세로 정렬만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가로로도 쓰고 세로로도 번갈아 가면서 쓰죠. 가로로 쓰고 세로로 쓰고 가로 세로 배열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요. 우리가 문장을 쓸 때 항상 기준선을 그려놓고 쓸 수는 없어요. 문장을 쓸 때마다 기준선을 다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 투명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신중하게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는 어떤 문장을 받더라도 어렵지 않게 글씨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기준선 없이 여기 투명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밤하늘엔 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엔 당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써봤는데요. 이게 이제 가로로도 배열이 돼 있고요. 세로로도 배열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중앙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기준선 없이 썼지만 저는 여기에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글씨를 썼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정렬로 글씨를 썼기 때문에 이 글씨를 쓰면서 공간 활용도 동시에 생각을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글씨를 쓸 때 제가 뭐 공간 활용을 할 때는 공간 활용만 생각을 하고 정렬을 할 때는 정렬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정렬을 하면서도 공간 활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정렬을 하실 때 가운데 정렬을 하면서 글자를 끼워 맞추듯이 공간 활용을 하면서 글씨를 쓰시면 정렬 공부하시면서 공간 활용 공부도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투명선을 긋고 하시는 게 정말 어렵다 하시면 이제 약간 연필로 선을 그어 가시면서 좀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일단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을 그어 놓고 일단 문장을 받으시면 몇 줄로 쓰실 건지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그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씨를 강약을 조절을 하고 하실 건지는 다 결정을 하시고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걸 다 이제 결정을 하신 후에 공간 활용도 생각하셔야 되고 정렬도 생각을 하시고 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기준선을 정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정렬할 때는 정렬만 생각하시고 공간 활용할 때는 공간 활용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하셔서 글씨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사랑은 소나기였으나 당신의 사랑은 가랑비였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는데요. 내 사랑은 소나기였으나 당신의 사랑은 가랑비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소나기였으나 나의 사랑은 가랑비였습니다. 전 네 줄로 쓸 거예요. 네 줄로. 여러분 맨 처음에 몇 줄로 쓰실 건지를 제가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줄로 쓸 거고 여기서 강하게 쓸 거랑 약하게 쓸 거를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내 사랑, 소나기, 당신, 사랑, 가랑비 이거 강하게 쓰고 나머지는 다 약하게 쓸 거예요. 그럼 한번 정렬을 생각하면서 강약 다 생각하면서 공간 활용까지 생각하고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준선은 한번 그어봤어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쓸 때 기준선을 투명선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네 줄을 그어 놓고 여기서 이제 글씨를 써 보시면 되겠죠. 캘리그라피는 퍼즐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자를 썼을 때 랑자를 이 공간에 끼워 맞췄어요. 퍼즐처럼. 사랑은 소나기였으나 소나기였으나
당신의 사랑은 가랑비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이 선을 그을 때 이 선의 간격이 너무 길다 보면, 너무 넓다 보면 글씨 행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간과 행간이 넓으면 글씨, 문장의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짜임새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선은 연습을 하실 때 선을 그으신다면 조금 좁게 그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은 가능한 한 투명선으로 놓고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떤 문구를 받으셨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써 내려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어떤 문구를 받으셔서 글씨를 쓰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모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데요. 모작을 하는 거는 남들이 잘 쓴 글씨를 따라서 쓰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글씨체를 썼고 어떻게 획을 썼으며 어떻게 공간 활용을 했는지 그런 거를 다 습득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쓴 글씨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써 보시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가장 캘리그라피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건 그 사람들의 글씨를 따라서 쓰는 건 좋지만 그거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의 글씨인 거지 여러분의 글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글씨체가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 글씨 중에 내가 안 되는 글씨, 안 되는 자음이나 안 되는 모음, 근데 그 사람의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이 쓰는 글씨 중에 내가 안 되는 글씨를 내게 되도록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글씨체에 접목을 시켜서 내 글씨체로 만드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주의하실 건 글씨를 따라 쓰는 건 좋지만 그 사람 걸 완전히 모방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 그거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를 지금 여러분이랑 배열하는 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가로 배열, 세로 배열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드신데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투명선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자의 우자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공간이 남겠죠. 이 안에 다른 글씨를 끼워서 넣으셔야 돼요. 여기에 공간이 남아버리니까 니은자를 이렇게 길게 빼시면 이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겠죠. 잘 숙성된 추어근이라는 글씨를 쓸 텐데 추어근을 뭐 이쪽으로 당겨서 쓰신다고 하시면 만약에 추어근을 여기다 쓰신다. 이렇게 쓰면 요게 공간이 휑하게 남아버리겠죠. 그렇게 안 쓰고 여기에 공간을 채워 넣어 주셔야 돼요. 추억은 여기 또 공간이 이만큼 남아버리죠. 마음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데 공간이 좀 남고 이런 데 공간이 좀 남는 게 싫으시다. 그러면 요게 약간의 그림을 살짝 넣어주시는 것도 공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마음의 보약이다 하니까 하트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에 공간이 어느 정도 활용이 돼서 공간을 채워주는 느낌을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간 활용은 물론 여기에 정렬을 잘 배열을 해 주셔서 안전된 문장을 만드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캘리그라피를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글자의 정렬과 구도 잡기를 배워보셨는데요. 글자의 정렬에 따라서 공간 활용도 좌우된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을 쓰실 때 보이지 않는 투명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글자 정렬을 꼭 맞추셔서 글자를 쓰시고 그걸로 문장의 공간 활용을 꼭 하시면서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